평산 책방에서는 직원이 괴한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피습 사건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최근 검찰 수사와 여러 뉴스들이 자극제가 됐을 거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고민정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는데 그 자리에 안 계셔서 화를 피하고 직원이 폭행당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사를 좀 더 해봐야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정황상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이 가해자는 목적을 가지고 명확한 장소로 가서 한 거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수사 또 여러 뉴스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자극제가 되었지 않았을까? 네, 최창렬 교수님. 네. 그런데 고민정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수사에 자극을 받아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그런 이제 폭행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자극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자극을 받았다면, 수사에 대한 자극을 받았다면 검찰을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이 고민정 의원이 너무 논리적인 단계를 너무 많이 뛰어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무슨 어떤 이건 뭐 일종의 폭행 사건인데 네. 그 부분을 너무 정치적인 사안과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아, 예. 거기도 그냥 책방인데,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경영하는 책방이니까 네. 남다른 의미가 있긴 있죠.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폭행 사건이 이렇게 최근에 그 아주 민감한 네.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네. 관련시켜서 이렇게 추론하는 거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별 논거도 없잖아요, 이 얘기는. 그런데요, 네. 최 교수님,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 폭행 가해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이 그 범행 동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한 얘기는 왜 민주당 쪽에도 없고 경찰 쪽에도 없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그 폭행 동기라든지 앞뒤 정황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예. 야당에서도 특별한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고 의원이 지금 이제 방송에 나와서 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방송을 통해서. 자꾸만 저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런 얘기도 특별한 논거나 근거는 없이 최근에 여러 정치적인 정황을 거기 맞물려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정치적으로 여야 쌍방 간의 공방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의원들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정치인들이니까. 언론이나 뭐 SNS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말까지 아무런 이렇게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한데, 단순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결부시켜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런 얘기 좀 의원들도 그렇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좀 말을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논리가 좀 여러 단계를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단순한 추정 단계가 너무 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젯밤 김대중 대통령 회고록을 추천하는 글을 썼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정책 능력과 통찰력을 갖추지 못하면 좋은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뭐 이런 이제 분석까지 덧붙이면서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야말로 준비된 대통령, 표본 같은 분,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말도 덧붙여 놨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뿐이 아니고 지난 8일이었죠. 일요일 이재명 대표를 만났던 그날에도 윤 대통령, 죄송합니다. 전자가 요즘 습관처럼 붙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도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말을 꺼내서 논란의 시비가 된 적도 있는데, 윤기찬 위원장님, 자,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 저 90년대 썼던 말인데 왜 저 말을 최근에 와서 또 소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라는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만남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도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정책적 실패가 많지 않았느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원전 생태계가 망가졌고 전기료가 비싸졌고, 그다음에 뭐 소득주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실패,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비판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소환하신 거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그 당시 외환 위기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습을 잘 하셨죠. 그리고 실용 정치를 했어요.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에 대비할 때 오히려 저 문재인 대통령의 같은 진보 진영으로서 더 비판받을 측면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의 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특검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혼란이 있었고 섭섭함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고 김대중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본인은 약간의 이제 화해 제스처인 겸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에 대한 난맥상을 주장하는 난맥상 이것들을 부각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문제는 지금 가장 국민들이 볼 때 당면 과제가 뭐냐? 의료 대란이에요. 네. 이 의료 대란은 개혁을 해야 되는 정부, 그다음에 정치권과 이 개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혁을 반대해야 되는 이익 집단인 이 의사분들의 대립이잖아요. 네. 여기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주셔야죠. 국가 언론이라면 지금 정부의 안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의사분들도 지금 응급대란 이런 초래된 상황에서 돌아와라. 국민의 생명과 이런 걸 지켜달라. 이렇게 먼저 내시는 것이 저는 국가 언론으로서의 큰 역할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비판이 아니고 조언, 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전에 그 전직 대통령들의 역할이었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는 뭔가 바로 직전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정책 전반에 대해서 뭐 다 잘못하는 듯한 다 잘못하겠습니까? 이런 듯한 모양새를 취하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출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